자, 18번이에요. 네. 자, 국토교육법상 개발행위 허가 절차에서 허용되지 않는 걸 물어봤습니다. 네. 자, 고개를 들어주시고요. 우리 오랜만에 국토교육법상 개발이 허가 신청부터 준공검사기까지 오랜만에 그 개발이 허가 절차 전체를 한번 흐름을 한번 복습을 해 보겠습니다. 봐주세요. 자, 이렇게 예를 들지요. 네, 여기 전답과 순등 농지, 임야가 있는 지역이죠. 자, 여기서 펜션을 지으려면은 펜션을 좀 이대로 지을 수는 없잖아.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서 이제 펜션 부지를 조성을 해야 되잖아요. 그때 우리는 이렇게 이제 밀어서 펜션 부지를 조성한다면은 산이 높으면은 네, 절토합니다. 계곡이 낮으면은 네, 성토를 하게 되죠. 이렇게 절토, 성토, 증지 등을 통해서 이렇게 땅의 겉모양을 바꾸면 이것을 무엇이라고 하죠? 토지 형질 변경을 합니다. 자, 이 토지 형질 변경은 펜션 부지 조성을 위해서 형질 변경이 이루어지면 공적 개발입니까? 사적 개발입니까? 사적 개발이니까 관할 시청 주로부터 허가를 받고 형질 변경 공사를 해야 된다는 얘기죠. 자, 그때 이제 개발 허가 절차가 이렇게 되죠. 제일 먼저 허가 신청서 제출합니다. 허가 신청서를 제출하죠. 그때 두 가지. 허가 신청서 제출할 때는 일정한 계획서가 첨부됩니다. 맞죠? 일정한 계획서를 첨부해요. 예를 들면 여기서 개발행위를 하는 과정에서 위해 방지 계획서, 환경 방지 계획서, 조경과 경관 계획서, 필요한 기반 시설 설치나 용적보 계획서를 첨부함이 원칙인데 개발 밀도 관리 구역에서는 어차피 이 동네는 개발이 완료되어서 기반 시설 설치가 곤란하잖아요. 그래서 개발 밀도 관리 구역에서 개발허가 신청서 제출할 때는 금방 첨부해야 될 계획서가 오면서 어떤 계획서죠? 기반 시설 설치 계획서는 첨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렇게 되죠. 이렇게 해서 시청군청에 허가가 신청서 제출되면은 시청군청에서는 허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서 의견을 듣고 의견 총치, 의견을 들어보고 그리고 중앙도시계획위원회와 지방도시 심의를 거쳐서 처분을 하게 돼요. 허가 신청부터 며칠 15일 내에 처분을 하게 됩니다. 기준에 맞으면은 허가 처분하고 허가 받고 형질 변경 공사하고 끝나면은 뭘 받죠? 준공사를 받는데 모든 허가 대상 개발행위가 완료돼도 준공사 받는 건 아니잖아. 준공사 받지 않는 게 있었죠. 물리적 공사가 수반되지 않은 토지 분할이라든지 토지 분할, 또 물건을 장기간 쌓아두는 물건 적치, 이것은 개발허가가 완료되더라도 준공사를 받지 아니하는 또 하나가 있어. 건축물의 건축에 대해서 이미 건축법상 뭘 받았죠? 사용 승인, 건축물의 건축에 대해서 건축법상 사용 승인을 받은 경우에도 이 법상 준공사를 받지 아니한다. 이 부분. 그 다음에 이제 기준에 맞지 않도록 허가 신청을 불허가 처분을 하겠죠. 그때 허가 신청으로부터 특별한 사유가 없어요. 며칠 내에 허가 내지 불허가 처분하죠? 15일. 그때 허가 기준이 있잖아. 허가 기준. 첫 번째, 형질 변경 허가 신청된 면적 규모가 적합하여 허가 나는 거야. 맞죠? 농공관 3만, 농림적 공업적 관리 중에서는 3만 주도 미만의 허가 납니다. 맞죠? 보존녹지적, 보존녹지적과 자연환경 보존지역에서는 형질 변경 허가 신청의 면적이 5천 주도 미만이 허가 납니다. 나머지 용도적은 1만 주도 미만이면 개발이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허가 신청된 개발행위가 도시군 관리계획과 성장 관리 방안에 어긋나면 안 돼. 허가 신청된 개발행위가 도시군 관리계획과 성장 관리계획에 어긋나지 아니할 것. 그리고 해당 지역에서 시행되고 있는 도시군 계획 사업 시행에 지장을 주지 아니할 것. 조건부, 조경 등 조치를 조건으로 조건부 허가 제도가 있다 없다? 있다. 그 다음에 허가 신청서에 첨부된 계획서 내용을 이행하도록 강제하기 위해서 국토교육부에서는 이행 강제금입니까? 이행 보증금입니까? 이행 보증금 예치, 이행 보증금 예치 제도가 있죠. 예치 사유, 굴비, 발차기, 예치 금액, 총공사비의 20% 이하 이렇게 쭉 나갑니다. 이런 것들을 그 다음에 누구에게 의뢰를 했죠? 주민과 전문가가 아니죠. 해당 지역에서 허가 신청된 개발행위를 허가를 해줬을 때 해당 지역에서 이미 시행되고 있는 도시군 계획 사업 시행에 지장을 준지 여부에 대해서 도시군 계획 사업의
시행자로부터 의견을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중앙도시계획위원회와 지방도시계획위원회 도계위 심의를 거치는 게 원칙인데 지구단위 계획이 수립되거나 성장관리 계획이 수립된 지역에서 개발허가 할 때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허가를 해줄 수도 있다. 이런 것들이 개발허가 절차였죠. 18번 보세요. 국도기급상 개발허가 절차에서 허용되지 않는 것, 기반시설 부담구역 안에서 기반시설 설치나 그에 필요한 용적부 계획 설치 수요하지 않는다. 틀렸죠? 개발 밀도 관리구역 안에서 개발허가 신청서 제출할 때는 어차피 그 동네는 기반시설 설치가 곤란한 지역이잖아요. 그래서 기반시설 설치에 필요한 용적부 계획 설치 수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1번이 정답이에요. 기반시설 부담구역이 아니고 개발 밀도 관리구역에서는 그렇게 되죠. 2번. 조경 등 조치를 할 것을 조건으로 조건부 허가 제도가 있죠. 네. 3번. 개발행위 허가 대상인 토지가 두 개 이상의 용도지에 걸친 경우에는 각 용도지의 개발행위 허가 규모에 관한 규정을 적용합니다. 3번 별표예요. 각 용도지역에 적용해야 할 개발행위 허가 규모에 관한 규정이 적용됩니다. 여보세요. 이 땅을 형질 변경하겠다고 허가 신청을 했는데 이 땅을 개발행위 하겠다고 허가 신청을 했는데 이게 두 개의 용도지에 걸칠 수 있는 거잖아. 그죠? 주거지역하고 보존녹지지에 걸친 거예요. 보존녹지지에 걸쳐 있는 거예요. 보존녹지지에 걸친 면적은 얼마여야 개발허가 나죠? 5,000제곱미터 미만이어야 개발허가 나는 거고 주거지역은 얼마죠? 1만이잖아. 여기 걸친 면적은 10,000제곱미터 미만까지 허가 나는 거고 각각의 용도지역에 대해서 각각의 용도지역에 허용되는 개발이 허가 규모 규정을 적용하는 거라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여기 또 330 과반 이런 거 넣으면 안 됩니다. 알겠죠? 이 별표 하나 있다는 것도. 또 걸치면 330 이렇게 앉아 있으면 큰일 나는 거야 이제. 알겠죠? 이 별표에 들어가니까 조심해야 돼. 금방 잊어버리거든 이거. 마지막에 다시 챙겨야 돼 이거. 개발허가 대상 토지가 두 개 이상의 용도지역에 걸친 경우에는 각 용도지역, 이 동그라미 각 용도지역의 개발허가 규모에 관한 규정을 적용합니다. 4번. 개발행위가 이것도 낯설죠. 농어촌 정비 사고로 이루어지는 경우 개발행위 규모에 대한 제한, 개발행위 규모 제한을 받지 않는 특례가 허용돼. 이것도 낯설죠. 이때 별표가 들고. 3번, 4번 건지려고 특강 듣는 거라 보시면 돼요. 앞에는 다 배운 거잖아, 나머지는. 그죠? 그 다음에 성장관리 계획을 수립한 지역 줄 거예요. 지구단위 계획이 수립됐거나, 그게 플러스 지구단위 계획이야. 지구단위 계획이 수립됐거나, 성장관리 계획을 수립한 지역에서 개발허가 할 때는 아까 도시계획원의 심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허가될 수 있죠? 네. 이것도 건져야 되고. 그래서 3, 4, 5번. 3, 4, 5번. 주옥 같은 지문으로 보셔야 되는 거. 넘겨요. 19번. 개발허가의 제한입니다. 개발행위 허가 제한. 개발허가 제한. 이것도 전체를 복습해요. 앞에 보세요. 전체를 복습해요. 계속 반복입니다. 이거 엊그저께 금요일 날도 복습한 거 같네. 그죠? 개발허가를 제한할 수 있는 자. 네. 국장, 시도지사, 시장수가 개발허가를 제한합니다. 그때 제한 절차는 뭐죠? 국토교통부 장관이 개발허가 제한할 때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되고 시도지사, 시장수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개발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제한기간은 몇 차례, 원칙이 몇 차례? 한 차례 몇 년? 3년 범위 내에서 제한함이 원칙인데 일정한 사유 속에 연장할 수 있죠. 연장은 몇 차례? 한 차례 몇 년? 2년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그렇게 되죠. 그 다음에 개발허가 제한 사유를 순서대로 외우기로 했잖아. 순서대로 외워야 됩니다. 1번 소나무 철새, 2번은 환경문화재, 3번 허가 기준이 달라지고서 예상되는 지역, 4번 지구단위 계획구역, 5번 기반시설 부담구역. 1번이 뭐죠? 소나무 철새, 2번 환경문화재, 3번 허가 기준이 달라지고서 예상되는 지역, 4번 지구단위 계획구역, 5번 기반시설 부담구역. 이제 외워드려야 되겠다. 1번 녹지지역과 계획관리지구로서 맞습니까? 이것도 기억해요. 녹지지역과 계획관리지구로서
수목이 집단적으로 자라거나 조수류가 집단적으로 서식하거나 우량, 농지, 보진이 필요하면 개발이가 제한될 수 있죠. 그 다음에 허가 신청된 개발 행위로 인하여 주변의 환경이 오염되거나 문화재 훼손 우려가 있는지요. 세 번째, 도시군 기본계획과 도시군 관리계획의 결정에 따라서 용도 지역 등 변경에 따라서 허가 기준이 달라지고서 예상되는지요. 네 번째, 지구 단위 계획이 지정됐거나 다섯 번째, 기반 시설 부담이 지정된 경우에 지구 단위 구역이 지정된 지역은 3년 내에 지구 단위 구역을 결정하고 결정된 지구 단위 구역으로 공적으로 개발되거든. 지구 단위 계획에 의해서. 그래서 그 지구 단위 계획에 의한 공적 개발이 끝날 때까지 해당 지역 토지 소유자의 사적 개발은 제한된다 그랬잖아요. 그 다음에 기반시설 부담구역은 왜요? 기반시설 부담구역은 신도시 개발지역이니까 대한민국의 신도시는 전부 공적 개발이거든. 공적 개발이 끝날 때까지 해당 지역 토지 소유자의 사적 개발을 제한한다 그런 뜻이라고. 그때 이거 순서로 외워야 될 이유가 첫 번째하고 두 번째 소나무, 철새, 문화재 환경은 제한 기간의 연장이 있어 없어? 없으니까 한 차례 3년 범위 내에서 제한되고 밑에 세 개는 연장되죠. 5년 범위 내에서 허가가 제한됩니다. 그리고 제한 사유가 이 제한을 해야 될 사유가 없어졌어. 문화재가 있었는데 조사 발굴이 다 끝난 거야. 그럼 제한 사유가 없어졌잖아. 그러면 제한 기간이 끝난 후입니까? 끝나기 전입니까? 끝나기 전이라도 지체 없이 해제를 하여야 한다. 그렇게 되는 거라고 그랬죠? 같이 봅시다. 19번. 녹지지역이죠. 녹지지역에서 수목이 집단적으로 자라고 있는 지역은 1번이잖아요. 연장 사유가 안 되죠? 그럼 최장 몇 년? 3년 이내에서 제한될 수 있죠. 5년 탈렸잖아. 그 다음에 문화재는 두 번째잖아. 이것도 연장 안 되죠? 네. 근데 개발행위로 문화재 등이 손상될 우려가 있는 지역은 그 조사나 발굴이 끝날 때까지 그 제한은 연장될 수 있다. 쏘을 수밖에 없잖아. 아니, 문화재 조사 발굴이 끝날 때까지 연장한다는데 어떻게 안 쏘겠니? 국구적으로 완벽한데 쏘아버리죠. 알겠죠? 문화재는 연장 사유가 돼요, 안 돼요? 안 됐잖아. 근데 문장이 문화재 등이 손상될 우려가 있는 지역으로서 그 조사나 발굴이 끝날 때까지라고 하니까 거의 쏘는 거야, 거의. 알겠죠? 나중에 시험처럼 나오면은 진짜 4-5개는 알고 놓친 거야. 이런 게 나온다, 이제. 해설 들을 때 이제 억울한 게 4-5개 나온다. 줄여야 돼. 그것만 줄여도 붙는다니까. 3번. 개발인허가 제한과 그 제한 기간의 연장은 제한과 그 제한 기간의 연장은 도시균의 심의를 거치지 않는다. 제한은 심의를 거치죠. 연장은 심의 거치지 않잖아. 제한 기간 연장은 도시균의 심의를 거치지 않죠? 중요한 지문들. 이거 조심해라, 이거 조심해라, 콕콕 집어주고 있는 겁니다. 4번. 개발휴가를 제한할 사유가 없어진 경우에도 그 제한 기간이 끝나기 전이라도 그 제한은 해제해야 한다. 없어진 경우에는 눈으로 바꿔줍니다. 도가 아니고 개발휴가를 제한할 사유가 없어진 경우에는 그 제한 기간이 끝나기 전이라도 그 제한을 해제해야 한다. 이게 맞죠? 네, 정답입니다. 5번. 개발휴가를 제한하고자 하는 자가 국토교통장관 시도의사인 경우에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와 지방도시의 심의를 거쳐야 하고 제한하고자 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소의 의견을 들을 필요가 없다가 아니고 들어야 한다.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와 제한하고자 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군수의 의견 청취를 요하게 됩니다. 의견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틀린 거예요. 4번이 답입니다. 20번. 장기 미집행 도시군 계획 실부지 매수 청구 등에 관련된 설명이다. 매수 의무자를 따로 정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입니다. 매수 의무자를 따로 정하고 있지 않으면 누구에게 매수 청구하죠? 그러니까 매수 의무자 예외 규정이 없다 이 말이야. 그럼 원칙적으로 누구에게 해야 되죠? 매수 청구는 항상 제가 시청, 군청. 알겠죠? 부산에서 10년 동안 공사한 미집행되고 지목이 대진 풀리는 부산시청을 대상으로 매수 청구할 수 있잖아. 1번. 지목이 대인 토지 소유자는 해당 사업 시행자에게 직접 매수 청구를 하여야 하고 틀렸잖아요. 시행자 가지고 누구죠? 시행자 자리에 적으십시오. 시청, 군청. 시청 군지니까 시험에는 시청 군지로 안 내죠. 뭐라고 내죠? 서울은 누구에게? 서울특별시랑, 광역시는
광역시장, 세종특별자치시장, 제주특별자치회사, 시장 군수에게 이런 분들 실수 많이 나옵니다. 거의 시행자를 대상으로 매수 신고한다고 하면 거의 의심 못합니다. 실수. 누가 공부 안 하겠어 이거 다. 이 부분은 시험에 자주 나오니까 잘 나오거든. 근데 거의 실수입니다. 실수. 실수해도 틀리나 몰라도 틀리나 틀리면 똑같잖아. 실수하면 안 돼요. 매수 신고는 어디 하죠? 시청, 군청. 그래서 틀린 거예요. 지목이 대인 토지 소유자는 해당 사업체에게 직접 매수 신고를 하여하고 그 토지의 건축물 등 정착물도 매수 신고 대상에 포함되죠. 그럼 또 뒤에 그 정착물 포함되는 걸 알고 있거든. 넘어가는 거예요, 이제. 시행자가 아니고. 누구에게? 시청, 군청. 항상 내리에 둬야 됩니다. 실수합니다. 2번.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체에서 단계별 집행계획이 수립되거나 그에 상당한 절차가 진행되면 매도 청구 대상을 제기한다. 틀렸죠? 10년 동안 공사업이 집행되고 지목이 돼이더라도 단계별 집행계획이 아니고 뭐가 있어야 되죠? 실시계획 인가고시가 있었거나. 이게 기억이 안 나면 실수하실 뿐입니다. 실시계획 인가가 공시되었거나 실시계획 인가가 고시됐거나 그에 상당한 절차가 진행된 경우에는 매도 청구 대상이 제기되잖아요. 단계별 집행계획할 때 느낌이 안 오면은 실수입니다. 거의 넘어간단 말이야. 그 다음 3번. 해당 시설을 설치하거나 관리해야 할 의무 있는 자가 서로 달라 설치하거나 설치 동그라미 관리하여 할 때 관리 동그라미 도시군 계획시설을 설치하거나 관리해야 할 의무 있는 자가 서로 다를 경우에는 누구를 대상으로 하죠? 설치하여야 할 의무 있는 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3번이 정답이죠. 네. 4번. 매도 청구된 토지의 매수 가격 끊으실 거예요. 가격 동그라미. 매도 청구된 토지의 매수 가격에 관하여 국토교육부상 규정이 없어. 무슨 법 준용하죠? 무슨 법? 공시법. 매수 가격에 준용되는 법은 공시법이고 도시군 계획 시설 채권 발행 절차에 준용되는 법이 지방재정법이잖아요. 이것도 비교하려고 그랬죠. 도시군 계획 시설 채권 발행 절차에 준용되는 법은 지방재정법. 매수 가격에 준용되는 법은 공시법. 아직도 이런 거 틀리면 안 돼요. 그 다음에 5번 매도 결정을 알리고 몇 년? 2년이 지나기까지 해당 토지를 매수하지 않으면 매수 지연이잖아. 거기 드시죠? 요거 있죠, 이제. 매도 청구했는데 6개월 내에 매수하지 않겠다고 결정을 알려왔어. 그럼 뭐죠? 매수 거부잖아. 6개월 내에 매수하지 않겠다고 시청에서 결정을 해서 알려왔다니까. 매수 거부한다는 거잖아. 매수 결정을 알려놓고 2년이 지나도 매수 안 하면 뭐죠? 매수 지연. 매수 거부, 매수 지연 시 허가 대상이 어떻게 되죠? 매수 거부, 매수 지연 시 허가 대상은 어떻게 시작하죠? 3층 이하. 3층 이하. 3층 이하 뭐죠? 단독주택. 3층 이하 제1종 근린 생활시설. 그리고 제2종 근린 생활시설. 그리고 공작물 설치. 야무지게 올 것. 3층 이하인 단독주택, 3층 이하인 1종 근린 생활시설, 3층 이하인 2종 근린 생활시설, 그리고 공작물 설치. 3층 이하 단독, 제1종, 제2종, 그리고 공작물은 청소 없잖아. 공작물 설치가 하거든. 저 이런 것도 오늘까지 적는 거 봐드린 겁니다. 여러분 보면 나올 때마다 적는데 나올 때마다 그러면 못 외우고 있고 막 그래. 그러면 안 돼. 오늘까지만 봐드릴게요. 네. 근데 2종 걸린 생활시설 중에서 우리가 좋아하는 거 제비되는 게 있죠. 단란주점, 다중생활시설, 노래 연습장, 안마시술소. 안마시술소는 되게 포함입니까? 제비입니까? 문제 풀어보니까 되게 제비되는 거죠. 네. 그러면은 5번. 매수 결정을 알린 날로부터 2년이 지날 때까지 해당 토지를 매수하지 아니한 경우니까 매수 지연이죠. 매수 지연 시에는 2층인 단독주택은 허가 없이 건축할 수 있다가 아니고 2층인 단독주택은 3층 이하인 단독주택이니까 허가를 받아서 설치할 수 있죠. 허가 없습니까? 허가 대상입니까? 매수 거부 매수 지연 시 허가를 할 수 있는 대상이라. 허가해 줄 수 있는 대상이라. 허가해 줄 수 있는 대상이니까 허가 받고 이 개발 행위를 할 수 있다는 뜻이다. 허가 없이 가능한 임의사항이 아니고. 알겠죠? 그래서 2층인 단독주택은 허가 없이 건축할 수 있습니까? 허가를 받고 가능합니까? 허가를 받아서 건축할 수 있다. 그런 뜻이 되는 거죠. 근데 20번 보니까 다
우리가 공부 안 한 지문 하나도 없잖아요. 그죠? 다 한 건데, 이제 실수를 줄이기 위한 문제 연습이라고 보시면 돼. 누가 이걸 안 하겠냐고. 다 하죠. 마루걸 또 연습하는데 답은 똑같이 틀리면 안 되니까. 그런 게 많이 나옵니다. 21번. 국토교육법상 공동구 설치 운영에 관한 설명으로 틀리고서. 또 많이 했죠. 가스관, 하수도관은 두 개 외우고 있죠. 가스관, 하수도관은 네, 의무 설치 대상이 아니고 공동구 협의회 심의를 거쳐 설치할 수 있는 대상이죠. 이유는 알고 있죠. 폭발할까봐. 그죠? 2번. 공동구 설치 및 관리. 설치 및 관리는 도시공계획시설 설치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이 동행에서 했는데. 묻겠습니까? X. 그 자리에 공동구 설치 관리에 뭘 넣어야 되죠? 광역시설. 광역시설의 설치 및 관리는 도시공계획시설 설치 관리의 규정에 의한다, 따른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 광역시설의 설치 및 관리는 도시공계획시설 설치 관리규정에 따르잖아요. 이 동행에 나간 지문이라니까. 그렇게 나갔다니까. 광역시설의 설치 관리는 도시공계획시설 설치 관리규정에 따릅니다. 거기서 공동구 관리 동그라미예요. 공동구는 누가 관리한다 그랬어요? 시청, 군청, 시청, 군청. 시청, 군청이니까 서울은 서울특별시장이 관리자가 되는 거잖아. 그래서 관리자는 누구죠? 시청, 군청이라고 기억하고 관리자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의사, 시장, 군수가 법상 관리한다. 그렇게 되는 거잖아. 맨홀 뚜껑 위를 지나갈 때마다 외우라고 했잖아요. 누가 관리한다고? 시청, 군청. 근데 이제 문제가 시청, 군청을 외워놓고 이렇게 나오면 또 답은 틀리고 나온단 말이야. 이게. 공동구 관리 나오면 딱 머릿속에 뭐죠? 시청, 군청입니다. 도시공계획시설 설치 관리 규정에 따라서 설치하고 관리하는 것은 뭐죠? 광역시설이라니까. 광역시설의 설치와 관리는 도시공계획시설 설치 관리 규정에 따른다. 그렇게 되단 말이야.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혼자 읽을 때 이런 생각이 들었을 거야. 백서 나오면은 좋은 문제 줄 줄 알았는데 다 배운 거네. 그런 생각이 들었죠. 다 배운 거 시험 나오지. 거기서 이제 실수를 줄이는 거죠. 알겠죠? 그리고 제가 이야기했잖아. 한 문제 한 문제를 컨제되는 게 아니고 5문제 풀다가 하나씩 컨제하는 거예요. 그런 게 들어있단 말이에요. 5번. 4번. 3번. 5년마다 동그라미. 공동구 관리자는 5년마다 뭐죠? 안전점검입니까? 안전 및 유지 관리비 수립하고 시행해야 됩니다. 또 자주 나왔고요. 그 다음에 공동구 관리에 소요되는 비용. 설치 비용입니까? 관리 비용입니까? 관리 비용은 누가 부담하죠? 그 공동구를 점용하는 자들이 함께 부담합니다. 공동구 설치 비용을 부담하지 않는 자가 그 공동구를 점용하거나 사용할 경우에는 공동구를 관리하는 공동구 관리자가 누구죠? 시청구청이잖아. 관할 지령서로부터 점용 및 사용에 관하여 뭘 받죠? 허가. 공동구 설치 비용을 부담하지 않는 자가 해당 공동구를 점용하고 사용할 때는 관리자로부터 허가를 받으면 가능합니다. 22번. 국토교육법상 도시공계획시설 사업시행자, 타인 토지 출입. 이것도 연습 많이 했죠. 타인 토지 출입은 항상 시행자가 행정인지 비행정인지가 잘 확인해야 되죠. 행정인지 비행정인지. 그 확인을 하고 읽어야 됩니다. 행정이니까 허가 받습니까? 허가 없이 출입합니까? 허가 없이. 1번. 타인 토지 출입도 뭐라면 출입의 절차는 뭐죠? 허가잖아요. 옆에 저거요. 저것도 괜찮아요. 도시공계획시설 사업 시행자가 허용되는 행위가 첫 번째 뭐죠? 타인 토지 뭐 할 수 있죠? 출입하는 행위를 할 수 있어. 그 다음에 또 허용되는 게 뭐죠? 타인 토지를 재료 적지장이나 임시 통로로 뭐 할 수 있죠? 일시 사용할 수 있잖아. 또 장애물 이런 된장 장애물 제거 변경할 수 있잖아요. 세 가지 출입하는 행위를 할 수 있다. 일시 사용하거나 타인 토지에 있는 장애물을 제거 및 변경할 수 있다. 출입할 수 있다. 일시 사용할 수 있다. 제거 변경할 수 있다. 출입의 절차는 뭐죠? 원칙은 허가. 행정청은 허가 없이. 출입 절차는 허가, 행정청은 허가 없이.
허가받고 출입받아도 며칠 내에 7일 내에 출입의 일치와 장소를 알려야 되잖아. 일시 사용과 제거 변경 절차는 뭐죠? 진짜 동의는 안 하면 안 되네. 문제 풀이할 때 많이 했는데 동의 아닙니다. 동의. 출입의 절차는 허가. 출입 절차는 허가. 일시 사용과 장애물 제거 변경은 동의. 누구로부터 동의를 얻죠? 토지의 소유자, 점유자, 관리인. 소유자, 점유자, 관리인으로부터, 관리인 등으로부터 일시 사용. 장애, 타인 토지를 제로 적치장이나 임시 통로로 일시 사용하려면 그 토지 소유자, 점유자, 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돼. 소유자, 점유자, 관리인이 현장에 없거나 주소나 거소가 불명확하여서 동의를 얻을 수 없으면 나누어지는 거야. 행정청은 그 사실을 관할 시정 중에 통지하면 되죠. 근데 비행정은 통지입니까? 허가입니까? 관할 시정을 주고 허가를 받고 타인 토지 일시 사용과 장애물 제거 변경 여기까지 해야 돼. 여기까지 기본이네 기본. 그러니까 출입 나오면은 일시 사용과 제거 변경까지 복습을 하니까 한 세트니까 이 부분을. 그러니까 이 세트를 보려면은 요약집 보라고 했습니까? 암기 카드 보라고 했습니까? 기본서를 찾아봐야 됩니까? 기본서를 찾아보는 게 낫다 그러잖아. 다 볼 수 있으니까. 그렇죠? 그래야 항상 같이 해야 될 걸 같이 볼 수 있는 거죠. 보겠습니다. 1번 출입 동그라미. 출입이니까 관할 시청 군청으로부터 허가를 받는데 지금 여기는 행정청이니까 허가 받습니까? 허가 없습니까? 허가를 받아야 한다. 틀렸죠? 행정청 허가 없이 출입할 수 있잖아. 그러면 출입할 날이 며칠 전까지? 7일 전까지 3일 틀렸잖아. 그 다음에 3번 별표예요. 일출 전 일몰 후에는 그 토지 점유자의 무엇이 필요합니까? 승낙. 점유자의 승낙. 이런 거 외워놔야 된다니까. 일출 전 일몰 후에는 점유자의 승낙을 얻어서 타인 토지 출입이 가능하잖아. 승낙 없이 돼야 안 돼? 안 되는 거잖아요. 승낙. 3번의 별표. 출입은 허가. 일시 사용과 제거 변경은 동의. 일출 전 일몰 후에는 승낙. 이 비우라니까 구분해서. 4번. 타인 토지 출입 행위로 인하여 손실 입은 자가 있으면 알죠? 손실을 입은 자가 있으면 손실 보상하잖아요. 그때 손실 보상할 자는 출입 행위를 하는 일꾼입니까? 알바생입니까? 행위자가 속한 행정청입니까? 행위자가 속한 행정청. 행위자가 아니죠. 행위자가 아니고 행위자가 속한 행정청 또는 도시공개시설 사업의 시행자. 2개. 행위자가 속한 행정청 또는 도시공개시설 사업 시행자가 손실을 보상하게 됩니다. 5번 손실보상에 관해서는 손실보상할 자와 손실입은 자가 협의하는 게 원칙이죠. 협의 동그라미, 협의해야 한다. 협의 동그라미 밑에 적어요. 원칙. 단 협의가 성립되지 않으면 관할 토지 수행이 뭐 할 수 있죠? 재결 신청 예외. 협의 원칙, 협의 불성 없이 재결 신청 이렇게 복습하시면 됩니다. 정답 몇 번이었죠? 5번. 21번은 정답 몇 번이었죠? 21번은 2번. 20번은 정답 몇 번이죠? 3번. 안 절고 하셨구나. 23번 하세요. 23번. 국도계획법상 도시공개시설 채권, 도시공개시설 채권에 관련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도시공개시설 채권은 매수무자가 누구일 때 발행하죠?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 하나요? 발행이 가능합니다. 국가가 틀렸죠?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합니다. 국가가 틀렸습니다. 발행 절차 조금 전에 했는데 발행 절차에 관하여 준용되는 법은 공시법이 아니고 지방재정법을 준용합니다. 3번 부재부동산 소유자의 토지로서 매수대금이 3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토지 소유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채권을 발행할 수 있다. 맞죠? 틀렸죠. 3천만 원 이하가 아니고 3천만 원 초과했을 때 그 초과 금액이죠. 3천만 원을 초과한 경우 그 초과 금액의 경우에는 토지 소유자 의사와 관계없이 채권 발행이 가능하게 됩니다. 3천만 원 이하입니까? 3천만 원 초과 금액입니까? 초과 금액. 4번. 상환기간은 10년 이내 동그라미. 10년 이내에서 구체적인 상환기간은 저 어디에 주겠죠? 뭐를 정하죠? 조례.
10년 이내에서 조례를 정함. 이율 동그라미 5번. 이율은 줄 거죠? 두 번째 줄에 1년 만기 정기 예금금리의 평균으로 해야 한다. 틀렸죠? 1년 만기 정기 예금금리의 평균 이상. 평균 이상으로. 구체적인 이유는 뭐를 정하죠? 평균 이상으로 조례로 정한다. 조례로 정한다. 이율은 1년 만기 정기 예금금리 평균 이상으로 조례를 정한다. 상환기간은 10년 이내에서 조례를 정한다. 딱딱이고 정확하게. 아셨죠? 정확하게 암기를 해 주십시오. 정답 몇 번이죠? 4번. 4번이 정답이에요. 24번. 국토교육법상 각종 승인 규정에 관련된 설명입니다. 국토교육법상 승인 규정이에요. 시도지사가 광역도시계획 수립하면 누구에게 승인받죠? 국장. 시당군수가 수립하면 누구에게 승인받죠? 도지사. 3번 시당군수는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하면 시당군수가 수립한 도시군 기본계획은 아까 첫 시간에 했죠? 시당군수가 수립한 거면 누구에게 승인받죠? 도지사. 4번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장, 특별자치도지사는 광역자치단체장 맞죠? 광역자치단체장이 수립한 도시군 기본계획은 승인에 관한 규정이 있다 없다? 없다. 정답은 4번. 시당이나 군수는 이거 중요한데 5번 별표야 5번. 5번은 이제 하나 쭉 건져야 돼 이걸. 5번. 우리 도시군관리구의 결정고시가 있어서 후속 조치로서 지형도면 고시하는 거 알고 있잖아요. 근데 지형도면 원칙적으로 누가 작성하죠? 이방권자. 이방권자가 작성하니까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가 지형도면을 작성한 게 원칙이잖아요. 근데 그때 지형도면도 누가 작성한 것? 시당군수가 작성한 지형도면만 누구에게 승인받죠? 도지사 승인 규정이 있단 말이야. 지형도면도 시당군수가 작성한 것만 도지사 승인을 받아요. 단적인데 단서가 있는 거야. 그 단서가 이거예요. 알겠죠? 이 단서가 5번이라는 거. 그래서 시당이나 군수는 지구단위 계획구역 지정과 변경에 관한 도시군 관리 계획에 관한 지형도를 작성한 경우 미칠 거예요. 시당 군수가 지구단위 계획구역 지정과 변경에 관한 도시군 관리 계획에 관한 지형도를 작성한 경우에는 도지사 승인 대상입니까? 제외입니까? 제외. 그래서 이거 별표예요, 별표. 그래서 24번은 1, 2, 3, 4는 당연히 우리가 대부분 알고 있는데 5번을 챙겨야 돼, 5번. 5번을 건지는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5번 지문 알려주려고 만든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그 위에는 당연히 외워야죠. 25번. 동영 문제에서 했는데 비슷해요. 보기가 조금 다를 거야, 아마. 그 허가 대상을 8개 되니까. 그래서 국토교육법상 자연취락지구 동그라미 하시고요. 자연취락지구 밑에 적으시고요. 위로 적으십시오. 뭐죠? 녹관농자, 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존지역 안에서 뭐죠? 취락을 정비하는 게 목적이죠. 취락은 주택지입니까? 공장입니까? 주택지. 그 주택지 인근지역이니까 근린 생활시설 당연히 가능하다 그랬죠. 그리고 녹지적, 관리적, 농림적, 자연환경 보존이니까 발전시설 이런 거 가능하다 그랬죠. 방송통신시설 들어간다 그랬죠. 근데 주택가에 안마시설도 웬 말이냐, 맞죠? 정답 몇 번이죠? 3번. 주택지니까 당연히 단독주택 아닙니까? 가능하죠? 네. 26번. 26번도 좋잖아요. 통째 다 외워야지, 26번은. 하나도 틀릴 거 없잖아요. 주택법상 재산, 즉 가격 산정 및 평가 기준으로 틀린 것은 예외 규정을 고려하지 않고 원칙마다 합니다. 주택법상 사업주체에 대한 채비지 양도 가격은 조성가 X죠? 그죠? 잠깐만요. 근데 시간이 너무 잘 가는 것 같지 않습니까? 이게 금방 가버려요. 벌써 3시간이 후딱 가버렸잖아. 이야, 큰일 났네. 근데 뒤쪽에 가면은 금방금방 나와요. 건축법주택은 갈락갈락 하잖아. 국토교육법은 도시정비법까지는 제가 최대한 넓혀서 지금 하거든요. 뒤에 가서
괜찮아. 그래서 다 할 수 있다고. 6시 안에. 도시개발법에서 뭘 배웠죠? 채비지를 배우셨잖아. 채비지가 뭐죠? 처분해서, 처분하여. 누가 처분하죠? 환지 처분 공고가 있으면 그 다음날 채비지의 소유권은 시행자가 갖잖아요. 보류지는 환지 계획에서 정한 자가, 채비지는 시행자, 보류지는 환지 계획에서 정한 자가 그 소유권을 지정하게 됩니다. 해서 이거 팔아서 사업비를 마련하잖아요. 그 사실을 알고 주택법상 국민주택건설 사업주체, 주택법상 사업주체, 국민주택건설 사업주체가 국민주택건설 용지에 쓰려고 채비지 매각을 요구하면은 채비지 총 면적의 몇 퍼센트? 50% 범위에서 사업주체에게 매각해 줄 수 있죠. 그때 채비지 매각할 때 양도 가격은 원칙이 뭐죠? 채비지 양도 가격 원칙이 감정가격. 채비지 양도 가격 원칙은 감정가격인데 예외적으로 임대주택, 채비지를 임대주택 용지 등에 쓴대. 그러면은 조성원가. 그래서 우리 공법에 가격을 산정할 때 뭐 계속 많이 가격이 뭐 감정가격이 이렇게 많이 나오잖아. 조성원가는 여기뿐이 아니니까 조성원가는 여기 나와. 채비지 양도할 때 조성원가가 나와. 그러면 이거는 주택법이니까 그 도시개발법이나 정비법이나 주택법의 조성원가 보이면 틀린 거야 그냥. 농지법하고 나오면은 알겠죠? 조성원가는 이렇게 채비지 양도가격 조성원가입니다. 도시개발 사업시행자가 국민주택건설 사업주체계, 주택법상 사업주체계 채비지를 양도할 때는 감정가격으로 양도함이 원칙인데 임대주택 용지로 쓸 경우에는 조성원가로 할 수 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채비지 양도가격 원칙은 뭐죠? 감정가격. 임대주택 등 건설 목적으로 할 경우에는 조성원가. 1번이 답이에요. 도시개발법상 원행지 공고가격 외우십시오. 원행지 공고가격은 감정가격 플러스 공사비. 감정가격 동그라미, 공사비 동그라미. 이때 공사비가 뭐죠? 무슨 공사비죠? 그 미개발된 상태지만 원행지 공급할 때 기반시설, 도로 등은 최소한 그 상하도시를 설치해 주거든. 그 기반시설 설치에 들어간 공사비야. 그래서 감정가격 플러스 기반시설 설치에 들어간 공사비를 기준으로 감정가격에 공사비를 더한 금액 기준으로 사업시행자고 원행지 개발자가 협의 결정합니다. 수용방수로 조성된 토지의 공고가격, 실질적으로 조성토지 공고가격은 뭐죠? 감정가격 기준. 예외적으로 감정가격 이하를 할 수 있는 경우가 있죠. 그 감정가격 이하를 할 수 있는 경우 다 확인해야 돼, 다시. 알겠죠? 예외 확인. 그래서 3번의 감정가격 기준 뒤에다가 감정가격 이하로 할 수 있는 경우를 확인해야 돼. 감정가격 이하 확인. 사실 우리 단도 출제가 됐었거든요. 감정가격 이하로 할 수 있는 경우를 확인해야 돼. 수용방수로 조성된 토지의 공고가격은 감정가격 기준이죠. 예외적으로 감정가격 이하로 할 수 있는 것을 확인하시라고 하셨죠? 네. 그 다음에 꼭 하셔야 돼. 4번. 환지방수로 조성된 토지의 공고가격. 환지방수로 조성된 토지의 가격을 결정할 때는 이거 물으면 거의 대답 못해. 발표하세요. 여러분 이거 물으면 거의 모르더라고. 환지방수로 조성된 토지의 가격을 평가할 때는 토지평가협의회 심의글을 결정해요. 이제 외우시라고. 토지평가협의회 심의글을 결정하되 거의 앞서서 반드시 공인평가기관 평가를 받게 해야 돼요. 그리고 중환경개선사업과 재개발 동그라미예요. 중환경개선사업과 재개발 사업에서 조합원의 종전 토지나 건축물의 가격을 평가할 때는 기준이 언제죠? 사업시행계획 인가고시가 있으나 기준이잖아. 사업시행 인가고시가 있으나 기준으로 종전 토지나 건축물의 가격을 선정하게 됩니다. 그때 가격 선정할 때는 중환경개선사업과 재개발은 공익사업이니까 조합 총회가 참석을 못해. 전부 지량 군수 등이 선정 격한 감정평가법인 2인 이상이 평가급액을 산출평가합니다. 밑에 적어요. 재건축. 이건 적으면 되잖아. 이제. 밑에 재건축 적으세요. 재건축할 때 조합원 재산을 평가할 때는 재건축은 공익사업입니까? 조합원을 위해서 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여기는 이제 조합 측에서 참석한다고 했잖아. 적으세요. 시장, 군수 등. 시장 군수 등이 몇 인? 1인 이상. 1인 이상의 감정평가법인 등을 선정해요. 시장 군수 등이. 그 다음에 또
또 누구죠? 조합 총회의결. 총회의결. 총회의결로 몇 인? 1인 이상. 1인 이상. 1인 이상이니까 그러면 시당구수 등이 1인 이상을 선정하니까 1인 이상이니까 2인을 선정할 수 있잖아. 그럼 조합 총회의결로 조합 측에서도 몇 인? 2인을 선정하는 거야. 시당구수 등이 3인 선정하면 총회의결로 몇 인? 3인. 그럼 6인이 평가한 금액을 3주 평균한단 말이야. 이렇게 시당구수 등이 1인 이상, 조합 총회의결로 1인 이상, 합하여 몇 인? 2인 이상. 2인 이상이 평가한 금액을 산술 평균합니다. 2인 이상이 평가한 금액을 산술 평균 이렇게 되죠. 이것도 뭐 동영에서 했으니까 다 생각나죠, 그죠? 네. 27번. 국토교육법상 용도지별 도시공교육 조례를 정할 수 있는 금필과 용도의 최대 한도가 틀린 것은 이것도 동영에서 지난 금요일에 했거든요. 근데 또 인터넷으로 듣고 계신 분이 계시니까 그분들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여러분 다 알고 계시니까. 자, 그래서 용도지역 안에서 금필과 용적률의 최대한도를 특례로서 금필과 용적률의 최대한도를 특례로서 따로 정할 수 있는 대상. 어떻게 오지 우리가? 자개는 수공으로 농공단지 산업단지에서 생산한다. 자개는 수공을 해놓고 나머지 익숙해야 되니까 연습. 지금 어차피 여러분 혼자 해도 해야 되니까 연습합니다. 뭐죠? 같이 해요. 자연, 취락, 지구. 이게요. 개어외우면 다 못 차고 나온 줄도 모른다니까. 익숙해야 된다니까. 시험장에서 자가 뭐지 이거 알 시간이 없다니까. 그러면은 다 못 차고 나온 거예요. 개가 뭐죠? 개발진흥지구. 수는 뭐죠? 수산자원보호구역. 수산자원보호구역. 공원은 뭐죠? 공원이래 무슨 공원? 자연공원, 자연공법상 자연공원, 농공단지, 산업단지는 어디에 있는 거죠? 어디에 있는 거라고 그랬죠? 공업지역 안에 있는 무슨 산업단지죠? 그게 안 되는 거야, 그게 지금. 여러분 문제가 뭔지 알겠죠? 대충 뭐 자기는 수긍을 해놓고 물어보면 이게 술술 안 나오니까 답을 못 찾는 거라니까. 좀 연습 좀 하세요. 자연취락지구, 개발진흥지구, 수단조원보호구역, 자연공원, 농공단지, 공업지역 안에 있는 보세요.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사업단지 좀 제발 외우시라고 제대로 외우시라니까요. 대충 하지 말고. 산업단지 물으면 말도 못하고 난 못 참다니까.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사업단지 등이야. 개발진흥지구 두 개는 어디에 있는 거죠? 여기 하나는 어디? 도시지역 외의 지역에 지정된 개발진흥지구, 하나는 자연 녹지 지역에 지정된 개발진흥지구 해놓고 금폐율은 동그라미 하나씩 떼고 있잖아. 제일 위에서부터 6, 4, 3, 4 육군 사관학교, 육군 3사관학교, 그리고 6, 7, 8 동그라미 하나씩 붙이는 금폐율이 되는 거죠. 여기서 뭘 빼죠? 뭘 빼죠? 제일 처음 빼고, 제일 마지막 빼고, 자연녹지를 빼면 4개가 남죠? 4개는 용도지역에서 용적률의 지단도를 따로 정할 수 있죠? 어떻게 했죠? 18, 10, 15. 18, 10, 15. 하나를 붙이면 되는 거죠. 그러면은 어떤 용도지역 안에 농공단지에 지정된 곳은 특례로서 금폐율은 70, 용적률은 150. 공업지역에 지정된 국가산업단지는 금폐율은 특례로서 80인데 용적률은 특례가 허용되지 않으니까 공업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이 그대로 적용되는 거야. 알겠죠? 특례가 없으니까. 중공업지역은 400이 있죠? 예를 들면 그렇게 되는 거라고. 알겠죠? 그렇게 하면 또 어렵다. 공업지역 안에 지정된 국가산업단지 안에서 허용되는 금폐율은 80. 중공업지역이라면 용적률은 400% 이하에서 조리를 정하잖아. 또 여기는 없으니까 또 답을 못 찾고 그러면 안 돼. 알겠죠? 그러니까 어렵게 만들려면 그렇게 나오는 거야. 그럼 또 7단이야. 외운 대로 안 나오니까 또 안 배운 거 나오더라 그래.
약간만 비틀어버리면 왕창 완전 틀린다니까. 시험지, 요즘에는 그 비틀어야 조금씩 비틀나니까. 그러니까 단순히 외우면 거의 다치 답은 나온지도 몰라, 나중에. 해설 들으면, 그것도 배운 건데, 그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답은 4번이죠. 공업적에 있는 국가산업단지는 금표율이 얼마죠? 80. 용적률은 100 이하가 아니고 특례 규정 없음. 특례 규정이 없으니까 전원공업적은 300. 일반 공업적은 350. 중공업적은 400이라고 답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알겠죠? 그게 응용이라니까. 또 그렇게 나오면 어렵다니까. 일반 공업적에 지정된 국가산업단지는 금표율이 얼마죠? 80이잖아. 그죠? 일반 공업적이니까. 용적률 얼마죠? 350이가 되는 거야. 특례가 없으니까 일반 공업적 용적률 그대로 적용한다 이 말이야. 아시겠죠? 그렇게 또 대비를 해야 돼요, 우리가. 넓게. 이렇게 외우고 이해하고 있으면 수준 높게 알고 있는 거라고. 수준 높게. 28번 와요. 28번. 국토교육법상 도시군계획시설 사업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도시군계획시설 사업입니다. 도시군계획시설 사업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28번이죠? 순서가 맞죠? 네네네. 이 법에 관한 도시군계획 사업이다. 맞습니까? 도시군계획시설 사업은 도시군계획 사업이잖아. 이 법에 관한 도시군계획 사업 체계가 뭐죠? 도시군계획시설 사업과 도시개발 사업과 정비사업. 그 다음에 2번.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의 처분에 대해서는 이것도 했죠, 동행에서. 행정청이 아닌 도시군계획시설 사업 시행자의 처분에 불구하면 행정심판법에 따라서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없고 해당 시행자를 지정한 자, 줄 거예요. 그 시행자를 지정한 자, 이게 핵심이죠. 비행정청이 시행자의 처분에 불구하면 해당 시행자를 지정한 자를 대상으로 행정심판을 제기해야 된다. 맞습니까? 네. 동행에서 다 배운 거죠. 고개 들으십시오. 저에게 기를 줘요, 기. 기운기자 아니고 귀 단어, 이거. 이 쫑긋 기를. 잘 듣고 대답해요. 도시군계획시설 사업 시행자의 처분에 불복하면 행정심판법에 따라서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 OX. 도시군계획시설 사업 시행자의 처분에 불복할 경우에는 행정심판법에 따라서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 OX. 대답해요. OX. 오, 이게 원칙이라. 도시군계획시설 사업 시행자의 처분에 대해서 불복하면 행정심판법에 따라서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 이게 원칙인데, 단 시행자가 비행정청인 시행자의 처분에 불복하면은 행정심판법에 따라서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없고 해당 시행자를 지정한 자, 해당 시행자를 지정한 자를 대상으로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 그 뜻이라. 알겠죠? 몇 번 했는데 나올 때마다 이런 걸 틀리면 안 된다니까. 제발. 이 기본서에 그대로 조문이 되어 있다니까. 저 뒤에 보면은 국토교육법 제일 끝에 보면 이거 별표되어 있다니까. 저 뒤에 보치 앞에 보면 있을 거야. 제발 좀 틀리지 마. 도시군계획시설 사업 시행자의 처분에 불복하면 행정심판법에 따라서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음이 원칙인데 시행자가 행정청이 아닌 경우에는 행정심판법에 따라서 행정심판을 제기를 못하는 거예요. 왜? 상급 행정청이 없으니까, 비행정청은. 그래서 해당 시행자를 지정한 자를 대상으로 행정심판을 제기한다, 이렇게 한 거예요. 아셨죠? 그 다음에 3번. 도시군계획시설 사업 시행자 지정 취소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맞습니까? 청문 동그라미. 국토교육법상 청문 대상 외우고 있죠? 국토교육법상 청문 대상 어떻게 외웠죠? 청문회 하면은 계도 버팁니까? 실토합니까? 실토한다. 계도실이잖아. 이것도 동행에서도 했죠? 계도실을 해줬잖아요. 근데 이걸 또 말을 하는 연습을 못하면 안 되죠. 걔가 뭐죠? 개발행위 허가 취소. 개발행위 허가 취소. 도는 지금 문제가 뭔지 알겠죠, 이제?
동행에 설명하고 필기하고 연습 안 하니까 또 자꾸 이렇게 되거든.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 시행자,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 시행자,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 시행자 지정 취소,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 시행자 지정 취소, 실이 뭐죠? 실시 계획 인가 취소, 제발. 개발인 허가 취소,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 시행자 지정 취소, 실시 계획 인가 취소. 제발 정확하게 오시라고. 제발 좀 연습 좀. 개발인 허가 취소,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 시행자 지정 취소, 실시 계획 인가 취소. 는 국토계획법상 청문 대상이 됩니다. 그 다음에 4번 도시군 계획시설 결정 고시로부터 3개월 내에 3개월 이내에 줄 거예요. 재원조달 계획과 보상계획 등을 포함한 단계별 집행을 수립합니다. 수립식이 맞습니까? 단계별 집행계획은 사업시행 결정 고시로부터 3개월 내에 재원조달 계획과 보상계획 등을 내용으로 수립합니다. 5번 도시군 계획시설 결정 고시로부터 10년 이후에 실시계획을 작성하나 인가를 받은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의 시행자. 여러분,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 결정 고시하는 거 10년 이후에 실시계획을 작성하거나 실시계획 인가를 받은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 시행이라면은 장기 미집행 도시군 계획시설 맞죠? 이 장기 미집행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의 시행자가 그 실시계획 인가 고시가 있은 날부터 3년이 아니고 몇 년? 5년 내에 재결 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실시계획 인가 고시로부터 5년이 지난 날의 다음 날 그 효력을 잃게 됩니다. 3년이 틀렸죠? 3년이 아니고 몇 년이라고 그랬죠? 5년. 그래서 5번이 정답이 됩니다. 20번, 29번 국토계획법상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는 것에 해당하지 않는 것. 광역도시계획 수립기준, 동그라미의 수립기준,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기준, 도시 및 주관경 정비 기본계획 수립기준,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 전부 동그라미의 수립기준. 수립기준은 누가 정하죠?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합니다. 근데 5번 별표 줄 거예요. 도시군 계획시설 결정 동그라미, 구조 동그라미, 설치 기준 동그라미. 도시군 계획시설 결정 구조 및 도시군 계획시설 설치 기준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아니고 뭐를 정하죠? 혹시 기억합니까? 국토교통부령. 이거 하나만 국토교통부령이에요. 그러니까 앞으로 시험지 받아가지고 기준 나오면은 다 국토교통부 장관이라고 하고, 아닌 거 하나가 도시군 계획 시설 설치 기준은 누가 정하죠? 국토교통부령이야. 그럼 이거는 외워둬야 되겠죠. 이거 말고 그러면 도시군 계획 시설 설치 기준 말고는 기준 나오면 그냥 국토교통부 장관이라고 하자. 알겠죠? 단 도시군 계획 시설 결정 구조, 도시군 계획 시설 설치 기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합니다. 대통령령도 아니고 국토교통부령. 그럼 이것도 오늘 외우면은 2주 뒤에 모르니까 문제 시험지기 얼마 전에 다시 봐야 되겠죠? 지켜두고요. 30분부터 좀 또 쉬었다가 갑시다.